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주 얘기를 하면 나는 굉장히 질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황된 느낌이 듭니다. 우주가 그 우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주가 뭔데 그러면 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우주를 10초 안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정말 우주가 뭔지 아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뭔가 깨달은 사람은 어떤 거든지 10초 안에 말할 수 있다. 이게 좀 아주 금방진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주가 무엇일까? 그럼 이제부터 우주가 뭔지 10초 안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을 우리가 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를 만들어서 낳아서 키웁니다. 사람이 사는 이 공간을 우리가 생활하는 살림 집을 집이라고 그러지, 출장을 가서 잠자는 곳은 모텔이나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절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짓는다는 즉 만든다,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주라는 언어는 뭐냐면 집주입니다. 우리말에서 똑같은 말이 두 개가 연이어 붙어 있는 건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하나입니다. 집이라는 하나인데 우주는 집주. 이 얘기는 뭐냐면 우주는 짓고 또 짓고, 무엇을 짓겠습니까? 생명을.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매일, 매 시간, 매 초 끊임없이 생명을 짓고 또 짓고 그리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끊임없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무수한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하느라고 10초가 넘었는데, 원래 10초로 줄여 얘기하면 우주는 생명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창조하는 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를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우주는 생명이 만들어진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하늘님이 맞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 알이 변화된 얘기입니다. 한 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빛알입니다. 이 빛이 생명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알을 얘기하는 거고, 하느님이나 하늘님은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늘이라는 얘기가 한울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빛이 움터난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움터난다는 얘기는 하나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주처럼
하늘의 생명이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님, 하느님, 이 얘기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얘기고, 하늘, 그 님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이 빛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를 님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생명 하나를 있는 그가 하나님인데, 내 생각은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만 생명을 하나하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생명을 하나하나 이어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그 집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한 국가에서 최고의 리더도 국민이라고 하는 생명 하나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입니다. 10명, 20명 있는 팀의 팀장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생명 하나를 손상당하지 않게 생명 하나가 진주구슬이라고 하면, 수정구슬이라고 하면 하나이 그냥 알로 놓여 있으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하수도에도 들어갑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상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를 꿰어주면, 이 꿰어주는 게 뭐냐면 실입니다. 이 실이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실, 여기에 수정구슬, 생명의 구슬들을 이렇게 끼어서 안전하게 늘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실이 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 최고의 하나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를 만들 때 목걸이를 하나로 연결을 하는 그 실이 보이면 그거는 온전한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내 생각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늘 염려해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첫째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인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존중을 받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이 존경이 인간과 인간의 마지막 예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외경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외경스럽다. 그 외경이라는 얘기는 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외경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늘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리더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경스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하나, 이거는 생명을 얘기하고
한울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생산되는 마당을 얘기합니다. 이런 차이를 하나 확실히 알면 언어에 대한 미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사람 되기가 어려우니까 거룩한 존재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성자, 성인 뭐 이런 데 씁니다. 거룩할 성입니다. 그러면 성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성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자일까요? 이 성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다 거두어서 움터내는 사람입니다. 다 거두어서 움터내다는 말이 오랫동안 쓰여오면서 그게 거룩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다 거두어 들여서 움터내는 게 우리가 계절로 보면 이게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겨울. 겨울이 원래 언어가 거울이고, 이게 원래 언어가 곧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들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두어 들여서. 그런데 움터냅니다. 언제? 우리가 봄이라고 할 때 움터냅니다. 그리고 겨울 그 현상 자체가 거룩한 거고 성스러운 겁니다. 좀 약간 추워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계절이긴 하지만, 그러면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계절로 봐서 봄과 여름, 가을이 아니고 겨울과 같은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다 거두어 들여서 갈무리 했다가 생명이 활동할 그 시점이 되면 다 움터내주는, 이게 혼자 비약적인 비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씨 좋은 큰 고래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가 작은 물고기들이 상어들한테 쫓겼을 때 이 고래가 큰 배에다가 그 작은 물고기들을 삼켰다가 다 거두어 들였다가 상어가 지나간 뒤에 다 뱉어내는 것, 움터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라고 하면 화려하게 너무 섬겨주면 그 성자가 진짜 망합니다. 겨울 같은 이런 현상이 성자인데, 이 가을이나 여름처럼 무성하게 많게 여러 가지 치장을 해가지고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그 성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거룩한 자, 그 자는 겨울과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성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성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뭘 해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겨울처럼 유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 거두어서 움튼다. 그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할 성이 되었다. 그러면 성자라고 하는 거는 다 거두어서 갈무리에다가 움터내주는 그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삶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먼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삶은 인생이라는 의미이고, 이 삶은 우리가 세탁할 때 씁니다. 빨래를 삶아내다. 세탁하는 중에 제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삶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삶과 세탁하는 삶이 똑같은 언어입니다. 의미도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이라는 상과 세탁하는 삶이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100% 계속해서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탁을 합니다. 옛날식으로 세탁을 하러 이제부터 저하고 함께 갑니다. 세탁물을 가지고 냇가로 갑니다. 냇가에 가서 돌멩이 이만한 데서 세탁물을 물에 담가 놓고 하나씩 꺼내서 빨래로 이제 부벼서 1번 방망이질을 합니다. 방망이질을 하면 아프죠. 세탁물이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상태가 아픈 상태입니다. 방망이질을 한 뒤에 2번 헹굽니다. 흘러가는 냇물에 방망이질을 한 비누 거품이 있고 그 비누 거품 안에는 그동안에 묻은 온갖 오염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을 흐르는 물에 헹구면 물속에서 유영을 합니다. 그 세탁물은 나입니다. 내가 지금 방망이질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 과정이 끝나서 시냇물 속에서 유영을 한다는 것은 힐링입니다. 헹굼. 세 번째는 헹구고 나면 산들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빨랫줄에 매달립니다. 따뜻한 햇살이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붑니다. 고추잠자리도 와서 앉습니다. 예쁜 낙엽도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 세탁물이 여러분입니다. 저 빨래줄에 놀린 세탁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얘기를 함께 해보시면 실감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 네 번째, 빨래를 다 걷어서 방 안에 갖다 놓고 물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다다미돌이라고 여러분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다미돌에다가 올려놓고 또 방망이질을 합니다. 처음에 냇가처럼 아프죠. 그 아픔이 끝나면 한 번 더 안에다가 습기 남은 거를 말리려고 널어 놓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건조를 하고 이제 여섯 번째 방망이질을 해서도 주름이 다 안 펴지는 옷은 다림질을 합니다. 좀 뜨끈하고 아프기는 하지만 오히려 울리불리했던 내 마음과 내 육체들이 반듯해집니다. 반듯해지면 예쁘게 차곡차곡 잘 개어서 옷장에 층층이 놓여집니다. 휴식입니다. 이런 긴 휴식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이 옷은 또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탁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 세탁하는 과정을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아프기만 합니까? 아픔과 쉼과 즐거움과 어려움과 기쁨이 사이사이에 시루떡의 격치가 있듯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한번 생각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느낌이 쇠하고 마모가 되면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느낌이 쇠하지 않도록, 느낌이 촉촉하도록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과 인생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답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하숙생이요. 그분은 옛날에 최시둔이라고 하는 그 하숙생 음악을 많이 들은 분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이건 사람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낳는다입니다. 인생이란 사람을 낳는 거고, 사람을 낳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낳으면 키워야죠. 키우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체를. 그럼 정신적으로도 인품을 만들어야죠. 근사한 인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사람을 낳아서 키워서 인성도 인품도 근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드냐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시작하고 나면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이거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면 성공 때문에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을 낳는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의 인품을 내가 근사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성공 이런 거를 위해서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뛰다가 나중에 어이없게 아프거나 사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사람을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학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리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잘 얘기를 못하는데, 오늘 제가 10초 안에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니가 우리말로 하면 니입니다. 니는 너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더 많이 생각하고 움직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더 많이 일해.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리더는 쉴 때 10명의 리더면 10배로 충족하게 쉬어야 됩니다. 1000명의 리더면 1000명을 합친 것만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비행기가 있고 요트가 있다고 그래서 흉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리더와 구성원들이, 리더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리더지, 그리고 이 구성원은 리더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구성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더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이번 휴가에는 우리들 합친 것만큼 호화롭게 충분히 쉬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집안은 잘 됩니다. 리더는 힘듭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얘기는 잘 들어놓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을 우리말로 하면 때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비었다, 그리고 사이입니다. 그럼 시간을 얘기해 보면 때라는 얘기는 원래 언어가 대였고, 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닿아서 이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그럼 간이라고 하는 건 사이입니다. 사이.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떨어져 있는 사이를 이렇게 닿아서 이것들을 얘하고 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얘기하는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 시각,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약속이 하나도 없을 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이 생겨야 내 주관적 시간은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1시에 서울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느 곳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바다라고 한다면 약속 시간을 해서 중간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바다를 육지로 메꾸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를 메꾸는 행위가 우리가 시간입니다. 여기 이 사람도 이렇게 오면서 이 바다를 육지화, 바다를 메꾸면서 와서 만나는 장소에 딱 오면 이 바다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이가 없어질 만큼 맞닿았습니다. 이렇게 사이를 닿게 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해서 만났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날르는 양탄자 위에 둘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만났다는 거는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어딘가에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고 어딘가에 더 즐겁고 기쁘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날르는 양탄자 위에 이 하늘 위에 날르는 양탄자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1시간을 앉아 있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상대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대 눈을 보면서 눈 떼지 말고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두 사람이 1시간을 앉아 얘기한다 그러면 30분씩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쭉 얘기하고 이 30분 쭉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10분 얘기하고 상대 10분 얘기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을 맞추면서 감탄할 때는 감탄하고 물을 때는 묻고 얼씨구 할 때는 하면서 듣는 게 최고의 얘기를 하는 거고 듣는 겁니다. 그 10분, 10분, 10분씩 서로 번갈아서 얘기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나는 55분 얘기하고 상대 5분 하게 하면 25분은 시간을 훔친 겁니다. 시간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호박을 하나 훔쳐도 범죄자인데 남의 시간을 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문화가 나는 참 웃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 얘기 오늘 듣고 여러분들도 웃기는 문화를 없애는데 한몫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소 있게 한다는데 우리가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땅인데 이 땅이 헤어져 있습니다. 헤어져 있는 것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 한강 다리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닷잇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있다. 여기 다 있다. 우리 다리라는 이름도 이 땅과 나를 다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강에 놓인 그 다리 이름이나 내 다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시간도 이 땅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너와 나를 연결해 주는, 너와 나 사이를 메꾸어 주는 그 현상을 만들어 주는 그거 시간입니다. 이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관적 시간이 뭔지만 잘 알면 약속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혼자 그냥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데 왜 시계를 봅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약속이 생겨야 내 주관적 시간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관적 시간이 뭔지만 감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해했다면 앞으로 혼자서 생활하거나 남들 만나서 생활할 때 이제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